안녕하세요. 다정하진 않지만 묵묵하게 절 지켜주는 남편, 그런 남편을 닮은 큰아들, 그리고 다정다감한 막내 아들을 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자식들도 다 크고 제 앞가림을 하는 나이가 되고 보니 마음이 헛헛하고 신경도 예민해지고 마음이 제멋대로 굴더군요.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 갱년기 아니냐며 걱정합니다. 저 역시 나이가 있다 보니 갱년기가 오는 게 당연한 거로 생각하여 병원을 찾았더니 갱년기라는 진단을 받았네요. 폐경이 찾아왔고 주변에서도 갱년기 얘기를 해서 확정적인 진단을 받아도 감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의사 선생님께 들으니 뭐랄까 살아온 세월이 야속도 하고 가슴이 먹먹하고 쿵 하고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갱년기 진단을 받고 신랑이 좋아하는 조기와 아들들이 좋아하는 불고기 고기를 사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에 봄을 알리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너무 예쁘게 펴서 마음이 살랑거리다가도 괜스레 한숨이 나는 것이 영 감정을 추스르기 힘들더군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오는 것들인데 왜 이러는지 복잡한 감정을 고스란히 가지고 도착한 집 현관 앞에는 늘 그래왔듯이 또리가 졸린 눈을 겨우 뜨고 꼬리를 흔들어 주었어요. 항상 절 반겨주는 솜사탕처럼 동글동글한 또리를 보고 있자니 적적한 심정이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아 괜스레 기압을 한번 넣고 저녁 준비를 서둘렀답니다. 요즘 제 표정이 좋지 않은 것을 신경을 쓰는 아들들과 남편은 근래에 정시 퇴근을 해주었고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 저녁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하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식구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해두니 벌써 가족들이 오는 시간이 되었고 역시나 가장 먼저 막내가 퇴근을 했어요. 막내는 딸처럼 제 마음을 알아주고 다정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을 해주어서 늘 고마웠고 큰아들은 남편과 쏙 빼닮아서 그런지 무뚝뚝하긴 하지만 의지가 되더라고요. 그런 큰아들이 요즘 제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는지 작은 꽃다발을 하나 사서 퇴근했더군요. 큰아들의 성격을 알기에 꽃집에서 절 위에 꽃을 고르고 다발을 들고 오면서 얼마나 부끄러워했을지 상상을 하니 고맙기도 하고 너무 기뻐서 눈물이 살짝 맺혔네요. 조금 늦게 남편이 도착했고 저는 오늘 병원을 다녀온 것과 앞으로 조금 예민할 수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어요. 남편은 그 외에 아픈 곳은 없냐며 제 걱정을 했고 아들들은 제 마음을 다독이며 따뜻한 저녁 식사 시간이 마무리되었죠. 그때 큰아들이 조심스레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과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내심 서운하면서도 드디어 내 품을 떠나 둥지를 틀 생각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조용히 제 손을 남편이 잡아주었고 큰아들에게 이제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니 시간을 내어 초대를 하는 게 좋겠다며 빠른 시일 안에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큰아들은 신이 나서 알겠다며 식사를 마무리하더군요. 막내는 드디어 우리 집에도 딸이 생겨서 제가 외롭지 않을 것 같다며 새로운 식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고 저도 섭섭한 마음을 뒤로 접어두고 가족이 될 수도 있는 큰아들의 여자친구가 오는 것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아들에게 여자친구에 대해 들은 것이 없어 걱정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처음 오는 남자친구 집인데 긴장도 많이 될 것이고 밥을 먹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아들에게 물어보니 신이 나서 제게 조잘조잘 얘기하더라고요. 아들이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이런 표정을 지으며 말을 할 수 있는 녀석인지 순간 얄미운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인지 엄마는 오늘 처음 알았네. 제가 피식 웃으며 핀잔을 주니 머쓱해하며 뒷머리를 긁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들의 등짝을 살짝 때리며 방을 나섰는데 녀석이 제게 챙겨줘서 고맙다며 엄마 같은 여자는 세상에 없을 거라며 치켜 세우더군요. 섭섭해하는 제 마음을 눈치채고
말을 건네는 아들을 보며 이제 정말 다 컸다 싶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 어느덧 약속을 한 주말이 찾아왔고 아들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한 아가씨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처음 본 아들의 여자친구는 키도 크고 호리호리한 체형에 이목구비가 시원시원한 전형적인 현대 미인의 표본 같았어요. 차가워 보이는 첫인상 때문에 조금 긴장이 되어 인사를 머뭇거리는데 그 아가씨가 갑자기 크게 인사를 하며 고개를 아주 크게 푹 숙이더군요. 두 손에는 바리바리 선물을 들고 있어 영 불편해 보이는 것이 오히려 제가 당황해서 괜찮다며 다가가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무겁게 뭘 이리 많이 들고 왔어요. 어서 들어와요. 날씨가 아직은 추워요. 제 얘기에 큰아들은 아가씨 손에 들려있던 짐을 대신 들어줬고 저는 이런 짐은 남자가 들어주는 게 매너라며 눈을 흘겼어요. 큰아들은 민망한지 뒤통수를 긁적였고 조금은 집안 분위기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아가씨의 이름은 수아로 올해 30이 되었고 아들과 연애한 지는 1년이 조금 지났다며 대답을 사근사근하게 잘하더군요. 무뚝뚝한 아들이 뭐에 반했나 궁금했는데 외모만이 아니라 성격 역시 나무랄 데 없는 아가씨라 이리도 홀딱 빠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몸매가 호리호리해서 음식도 가리는 줄 알았는데 음식도 복스럽게 잘 먹고 가리는 음식이 없어서 볼수록 예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해서 말수가 적던 아가씨는 집을 나설 때쯤에는 긴장이 제법 풀렸는지 제 손을 꼭 잡고 음식이 너무 맛있었다며 자주 놀러와도 되는지 묻더군요. 전 그 모습이 나쁘지 않아 수아가 부담되지 않는다면 자주 놀러와도 된다고 얘기했고 그 얘기에 아들의 여자친구는 기쁜 표정을 지으며 집을 나섰죠. 아들은 여자친구를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와 제게 마음에 드냐며 재차 물어왔습니다. 전 처음이라 다 알 순 없지만 첫인상은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얘기했어요. 남편 역시 처음에는 새침해 보였는데 성격이 은근 털털하고 어른을 존중하려 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다며 칭찬을 하더군요. 아들은 저희 얘기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앞으로 자주 데리고 오겠다며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막내가 조용하더군요.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그런가 싶어 조용히 막내의 방에 따라 들어가 물어보니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런 거니 걱정 말라고 싱긋 웃어 보였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다는 얘기에 서둘러 백꿀찜을 만들어서 들어가니 피곤했는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주말이 지나갔고 수아는 제게 틈틈이 메시지도 보내고 전화도 걸어 안부를 물었고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좋아졌어요. 어느 순간 저 역시 마음을 열고 수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을 보며 큰아들의 표정은 나날이 기쁨에 물들어갔죠. 수아는 요즘 아이들 같지 않게 정도 많아서 제게 어울릴 만한 옷을 봤다며 옷도 사오고 갱년기에 좋다며 석류랑 국화차를 사오더군요. 그리고 보통 50 전후로 갱년기가 오는데 전 워낙 건강하고 젊어서 늦게 온 거라며 위로를 해주는데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한결같은 마음에 이 아이가 며느리가 되면 좋은 고부관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수아가 온 즈음부터 막내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들어오면 제 옆에부터 수다를 늘어놓는 아이가 근래에는 식사가 끝나면 조용히 방에 들어가 출근할 때까지 나오지 않고 숨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감기 기운이 있어 그런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아 몸이 어디 크게 아파서 그런가 싶어 걱정되었죠. 급격하게 식사량이 줄은 것과 말수가 줄어든 것도 너무 이상해서 자주 막내에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았어요. 막내의 변명과는 달리 몸이 아파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회사에서 하는 업무가 힘들어서 그럴 수 있거나 가족 구성이 변하는 게 어색해서 그럴 수 있다며 제가 예민하게 느끼는 거라 하더군요. 저도 갱년기 때문에 많이 예민해져서 아들의 작은 행동을 과하게 느끼는 건가 싶어서
우선 아들이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수아가 얘기도 없이 집 앞에 도착했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하필 제가 장을 보러 나왔던 상황이라 월차를 내고 쉬고 있는 막내에게 수아가 곧 집에 도착할 테니 문을 열어주라고 얘기했죠. 막내는 제 얘기를 한참 듣고도 말이 없더니 이내 알았다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때 무슨 이유였을까요? 이상하게도 막내가 요즘 어두워진 이유가 수아와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아가 왔던 시점부터 막내의 행동이 변했으니까요. 저는 의심쩍은 마음에 담은 물건만 계산을 하고 부랴부랴 집으로 향했고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가 보니 거실에 사람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건가 싶어 전화를 걸려던 그 순간이었어요. 막내의 방에서 수아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애들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려다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발소리를 죽이고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막내는 책상 위에 노트북을 보고 있는지 등을 돌리고 있었고 수아는 그 뒤에 서 있었어요. 어차피 나는 네 형이랑 결혼을 할 거야. 이미 상견례 날짜도 잡았다고. 네가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수아는 언성을 높이며 말을 이어나갔죠. 그런 모습은 처음 봐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막내는 수아의 고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답을 하지 않더군요. 야, 사람이 말을 하면 대답을 해. 너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 나랑 친하게 지내지 않을 거면 찌그러져 있던가. 네 엄마도 구질구질한 너보다 나한테 의지 더 많이 하시던데? 수아의 막말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막내도 이상했고 제가 알던 수아의 모습과 전혀 달라 혼란스럽더군요. 저는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거실 중앙으로 향한 뒤 인기척을 내었고 급하게 아들의 방에서 수아가 나오더군요. 수아에게 수아야, 왜 그 방에서 나오는 거니? 라고 물어보니 막내가 물을 달라고 얘기해서 가져다 줬다며 싱긋 웃으며 대답을 하더군요. 방금 보았던 태도와 너무도 다른 모습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큰 소리가 난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죠. 제 질문에 수아는 방에 들어가면서 다리를 살짝 접질러서 비명을 질렀다는 어이없는 핑계를 대더군요. 저는 우선 아들과 얘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피곤하다며 수아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아들의 방으로 향했더니 막내는 켜지지 않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런 아들을 보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졌지만 아들이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마음이 열릴 때까지 옆에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아들은 제게 미안하다며 고개 숙여 울었고 그런 아들의 모습에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저 조용히 눈물이 그칠 때까지 안아주었습니다. 이후 아들의 이야기는 실로 놀라웠어요. 사실 15년 전 예정에 없던 이사를 했었어요. 남편에게는 아이들 건강을 위해 시내와 조금 떨어진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하자 설득을 했지만 실상은 막내 때문이었죠. 큰아들은 친구들한테 인기가 좋고 체력도 강한 반면 막내는 형과는 다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부끄러움이 많아 친구 몇 명하고만 친했고 사진을 찍는 것을 운동보다 좋아했어요. 남자아이 치고는 감수성이 창 풍부했죠. 저는 큰아들과 막내를 차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딸 같은 막내에게 애틋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또래들에게 풍부한 감수성을 가진 막내는 놀림의 대상이었고 그게 심해지면서 폭력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계속되는 학교 폭력에 막내는 몸이 아파도 가족이 걱정할 것이 더 무서워했던 아이라 집에 와서 티를 전혀 내지 않았죠. 그렇게 참으며 시간을 보내던 아들은 결국 나쁜 선택을 했고 그 순간을 제가 목격하면서 아들의 비참한 죽음을 막을 수 있었어요. 이후 저희 가족 모두의 추궁에 막내는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고스란히 말해주었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주체 못할 분노와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딘 막내를 생각하니 심장이 칼에 베이는 것 같은 고통이 물밀듯 찾아왔죠. 저는 당장 아들에게 고통을 준 학생들을 처벌하려 했지만 막내는 그런 저를 뜯어 말렸습니다.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다고 그저 이 고통에서만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후 저희 가족은 부랴부랴 이사를 왔고 다행히 이곳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 밝아진 막내를 보며 안심을 하게 되었죠. 전 막내의 몸에 수많은 상처를 남기고 괴롭힌 학생들이 남학생이라고만 지레 짐작을 했었어요. 막내도 친구들이라고만 얘기해 주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1년간 집요하게 아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던 사람이 바로 수아였던 거죠. 처음 인사하러 집으로 온 수아를 본 막내는 생각의 회로가 정지되었고 집안 분위기가 좋아진 것을 보곤 어찌할지 고민을 했다네요. 자신만 입 다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매일 악몽에 시달렸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수아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마음을 굳게 먹은 아들은 개인적으로 수아를 만나 해결하려고 했답니다. 용서할 수 없고 자신이 왜 또 가해자와 엮여야 하는 건가 하늘이 너무 원망스러웠지만 가족이 특히 형이 너무 좋아라 하니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가족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려 했었대요. 하지만 수아의 태도는 정반대였다고 합니다. 아주 뻔뻔하게도 말이죠. 막내는 식구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바이어들과 만날 때 사용하던 작은 녹음기를 사용해 녹취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이 결혼을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고 큰아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죠. 처음에는 노발대발하며 그럴 리가 없다며 난리치던 큰아들도 막내가 녹음해둔 음성을 들으며 차츰 이성을 되찾았죠. 전 우선 이것으로 선을 긋는 것보단 삼자 대면을 통해 인연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내가 사과받고 고통에서 헤어나오길 바라기도 했고요. 전 아무렇지 않게 수아를 불렀고 그 자리에 막내와 함께 대동했어요. 막내와 함께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이내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수아는 표정이 굳어버렸죠. 전 전우를 따지며 이 결혼을 진행할 수 없으며 당장 내 아들에게 지난 일과 근래의 사건들에 사과하라고 다그쳤더니 처음에는 울며 매달리던 수아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알았는지 표정이 싹 바뀌더군요. 어머니, 오빠는 저 없으면 못 살아요. 어차피 저희는 가족이 될 텐데 저한테 이러시고 큰아들 얼굴 보며 살 수 있으시겠어요? 비아냥거리면서 당돌하게 말을 하는 수아의 얘기에 손이 떨렸고 저는 얘, 너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너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다. 그런데도 지금 뻔뻔하게 내 아들과 결혼을 입에 담아? 라고 했어요. 어머니, 갱년기도 곱게 와야 어머니 취급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리 아껴 죽는 당신 큰아들 무정자증이어서 애도 못 낳아요. 두 사람 앞으로 입 조심하세요. 집안 콩가루 되기 싫으면요. 아시겠어요? 제가 모르던 큰아들의 치부를 아무렇지 않게 들추며 저희 모자를 협박하며 비웃는 수아를 보니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두 눈에서 눈물이 고이고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죠. 제 어깨를 꾹 잡는 손길이 느껴져 위를 올려보니 큰아들이 수아를 노려보고 있었고 수아는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알고 보니 수아가 이런 행동을 할 거라고 예상했던 막내가 형과 얘기를 해서 미리 카페에 형이 와서 모든 상황을 형이 볼 수 있게 해뒀거든요. 이후 남편에게도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고 남편은 가족이 되기 전에 알았으니 그걸로 된 거라며 마음고생이 심했을 아들들을 데리고 집 앞 작은 치킨집을 향하더라고요. 남편의 위로가 아들들에게 힘이 되었는지 막내는 차츰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고
큰아들은 매달리는 수아를 가차없이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일에 집중했어요. 새로 맡은 프로젝트에 공을 쏟더라고요. 수아는 이후에 제게도 찾아와 손줘볼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며 난리를 쳤는데 정말 그 모습은 꿈에서 볼까 무서울 정도네요. 나중에 큰아들에게 들으니 공무원을 한다던 아버지와 작은 화원을 한다던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던 가족관계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또 자신의 문제가 혹여나 걱정된다면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신체도 정신도 너무 건강한 아들이니 걱정하지 말라며 말하는 모습이 웃기기도 했네요. 모든 것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들에게 매달린 이유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얼마나 저희 식구를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까지 매달릴 수 있는지 기가 차더군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겉모습만 보고 믿어버린 제 잘못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 막내가 끝까지 참았다면 제가 그날 막내 방에서 소리를 지르던 수아를 못 보고 지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성이라는 것은 숨길 수 없는데 만약 가족이 되었었다면 더욱 끔찍한 일이 발생했겠죠. 이런 건 정말 믿지 않지만 하늘이 보살폈다는 생각이 불현듯이 스쳐 지나가네요. 이렇게 큰 일을 겪고 나니 새삼 사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큰아들도 다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소개를 받고 온전하게 사랑을 받고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겠노라 제게 선언했고 막내는 무슨 일이 생기면 고민하지 않고 상의하겠다 약속했어요. 이번 일로 좋아진 것이 하나 있다면 교류가 적던 아들들에게 더욱 끈끈한 우애가 생긴 게 참 다행이라 생각해요. 성향이 달라 매번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서로 좋아하는 걸 챙겨주고 교류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이네요. 참 요즘엔 둘이 시간 내서 게임을 하는데 둘이 게임을 하면서 투닥거리는 모습이 귀여워 한참을 웃었네요. 이렇게 글을 쓰고 찬찬히 생각해보니 아주 큰일이었고 몇 달 되지 않은 일인데 아주 오래된 이야기처럼 제게 다가오는 것을 보니 세월이 약이긴 한가 봅니다. 오늘은 남편이 좋아하는 매운탕을 끓여서 아들들이랑 소주 한 잔 기울여야겠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